지금 드시는 바로 그 음식, 사실상 매일 당신의 수명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설마 이 음식이 그렇게 해로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건강을 잃은 뒤에 찾아옵니다. 60세 이후 잘못된 식단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건강을 내팽개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최소한 가장 위험한 음식 5가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제품, 실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몇 끼 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질환 모두 특정 음식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경고합니다. 가공육,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당분 과다 섭취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60대 여성 A씨는 매일 저녁 가볍게 햄과 식빵으로 식사를 때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6개월 뒤 그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내 영양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단 하나의 나쁜 음식도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염분, 당분, 가공식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식습관이 같은 나이에 같은 병을 앓았던 2사람, 한 사람은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회복했고 다른 한 사람은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 결국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하루 한 끼의 변화가 당신의 10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먹는 이것, 당신의 수명을 깎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오고 있나요? 혹시 아침마다 똑같은 식사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익숙하죠? 식빵 2조각의 햄 그리고 프림 가득한 커피 한 잔. 점심은 어쩔 수 없이 외식. 국물 많고 자극적인 음식. 식후에는 단 음료수 한 캔. 저녁에는 짜디짠 찌개와 흰쌀밥 한 공기. 이 식단, 언뜻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식습관은 우리 몸속에 매일 작은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일과 같습니다. 혈압을 조금씩 올리고 혈당을 천천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엔 기름때가 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는 끈적해지고 염증은 조용히 번집니다. 이게 수명을 갉아먹는 식사의 시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무심코 먹는 그 음식 하나가 5년 후, 10년 후 당신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신진대사와 장기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잘못된 식습관에 대한 내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간은 해독 기능이 줄고 신장은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한 가공육 한 조각이 시니어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염분 음식은 혈압을 즉각 올리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당을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년까지는 견딜 수 있었던 식사 습관이 노년에 이르러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A씨는 매일같이 비슷한 식사를 했습니다. 가공 햄, 프림 커피, 외식, 국물 음식.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고 늘 같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는데 심근경색 직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이건 생활습관 병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난 그냥 평범하게 먹었을 뿐인데 그 평범한 식사가 20년 동안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위험은 갑자기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던 오늘이 사실 가장 위험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이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로 돌아옵니다. 단 한 끼라도 덜 짜고 덜 단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 변화 하나가 수명을 늘리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그토록 위험하다는 걸까요? 무심코 식탁에 오르는 그것, 병원에서조차 피하라고 말하는 음식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음식 하나하나 공개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줄이거나 끊어야 할 진짜 위험식품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가공육, 암과 심혈관 질환의 씨앗. 아침에 자주 먹는 햄, 소시지, 스팸, 베이컨. 간편해서 자주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이 음식들 속에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담배, 성면, 방사능과 같은 급입니다. 가공육을 매일 50g 이상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8% 이상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췌장암, 위암까지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질산 나트륨 보존제, 인공색소, 인공향미료 등 수많은 화학 첨가물 때문입니다. 특히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니트로사민은 간 해독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장점막의 염증을 유발, 장기적으로 세포 돌연 변이를 유도해 암세포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간 해독 능력과 장점막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피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 42% 증가, 조기 사망률 20% 증가.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공된 고기를 피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체 식품. 닭가슴살을 직접 삶거나 생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집에서 조리하거나 생선, 계란, 두부,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대안입니다. 건강한 단백질 선택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닌 당신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 흰쌀과 정제 탄수화물, 혈당 스파이크와 당뇨의 시작. 갓 지은 흰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술.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흰쌀, 흰빵, 국수, 떡, 라면.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 즉 섬유질과 영양분이 제거된 속 빈 칼로리라는 점입니다. 원래 곡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흰쌀이나 흰빵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영양소가 제거되고 순수 탄수화물만 남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섭취 후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다시 빠르게 떨어지면서 극심한 에너지 롤러코스터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결국 제2형 당뇨병이 시작됩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5%가 당뇨 또는 전당뇨 상태라는 통계.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흰쌀밥을 몇 끼 먹으면서 당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밥의 양을 줄이고 통곡물이나 잡곡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식단 관리입니다. 대안. 흰쌀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국수 대신 통밀면, 메밀국수. 간식은 고구마, 바나나, 통곡물 시리얼 등으로 대체하세요. 몇 끼 먹는 밥, 매일 먹는 빵 선택 하나가 당신의 혈당 곡선 그리고 미래 건강 그래프를 바꿉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 보이지 않는 심장 폭탄. 겉보기엔 바삭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들. 그런데 이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포장지에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적혀 있다고 안심하셨나요? 사실 0.5g 이하일 경우 0g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즉 0g이라고 적힌 제품에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지방입니다. 주로 마가린, 쇼트닝, 파뮤 기반 제품에서 발생하죠.
트랜스 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며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루 2g의 트랜스 지방 섭취만으로도 심장병 발병 위험 23% 증가, 심장마비, 뇌졸중 가능성도 급증.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망 원인 중 2위는 심혈관 질환이며 그중 상당수가 트랜스 지방 과다 섭취와 연관돼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소량이라도 해롭습니다. 하루 1g 이하 섭취를 권장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피하는 것입니다. 대안. 간식은 견과류, 다크초콜릿, 과일,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 사용. 식용유는 카놀라유, 올리브오일로 교체. 보이지 않는 트랜스 지방, 지금도 당신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포장지 뒷면을 꼭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그 노력 하나로 더 오래 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짠 음식, 고혈압과 신장 손상의 시작. 한국인의 식탁을 대표하는 짠 음식들. 입맛은 당기지만 그 뒤에는 조용한 살인자, 바로 고혈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 내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심장과 신장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혈압이 높아질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비대, 심부전,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짠 음식을 매일 먹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미각은 나트륨 섭취량을 제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g 이하.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3.5에서 4g 이상. 국물까지 비우고 젓갈과 반찬을 많이 곁들이는 식사 습관이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 섭취로 이어집니다.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염도가 높습니다. 고령자는 신장이 약해 나트륨 배출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의 짠 음식도 고혈압과 신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주는 기관이지만 장기간 나트륨 과잉은 신장 세뇨관을 파괴하고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결국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 국물은 남기기. 저염 간장, 된장 사용. 절임류 줄이고 생채소 섭취 늘리기. 직접 요리 시 향신료, 레몬즙, 마늘 등으로 간을 대체하기.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그릇의 국물.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 한 스푼이 심장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트륨 줄여보세요. 건강한 식탁이 수명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설탕 중독, 조용한 대사질환의 문. 달콤한 건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러나 기분이 좋아진 만큼 몸은 망가집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설탕. 그 속에 중독성, 대사질환, 수명 단축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설탕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마치 마약처럼 중독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달달한 것을 멈추기 어렵고 갈수록 더 많은 양을 찾게 됩니다. 설탕 중독은 실제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약물 중독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설탕을 먹는 줄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믹스 한 봉지에는 설탕 3에서 4 티스푼, 마트 음료수 한 병에는 콜라 한 캔당 7에서 9 티스푼, 시리얼, 요거트, 심지어 김치에도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에 따르면 성인 하루 첨가당 25g 이하.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약 60에서 70g에 달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단맛에 더 둔감해져 과잉 섭취 위험이 높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췌장을 혹사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 결국 제2형 당뇨병, 지방간, 복부 비만 등의 대사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심장, 췌장, 간의 기능을 방해하며 조용히 몸속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 체중, 혈당, 혈압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도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대안.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 스테비아. 설탕 시리얼 대신 귀리,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빵, 과자 대신 고구마, 바나나, 다크 초콜릿. 설탕은 소리 없이 당신의 몸을 파괴합니다. 지금 당장 식품 라벨에서 당 함량을 확인하세요. 단맛을 줄이면 삶은 더 달콤해집니다. 왜 위험한가? 의학적 근거와 최신 연구 결과. 단순히 이 음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의 과학적 근거, 의학적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버드 보건대학의 2010년 연구. 10년 이상 3만 7천 명의 남성과 8만 3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매일 가공육을 섭취한 사람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1% 증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6%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WHO 세계보건기구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이죠. 세 번째, 2022년 미국 심장학회 발표. 하루 2잔 이상 커피 믹스 등 인스턴트 음료 섭취 시 심장 질환 위험이 평균 3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약 2배. 서울대 병원은 짠 음식이 고혈압과 치매 발병의 주요 요인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설탕. 서울 아산병원은 당분이 뇌의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킨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냥 찜찜한 정도가 아닌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는 질문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체 식품, 즉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맛도 챙길 수 있는 실제적인 식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공육 대신 직접 삶은 닭 가슴살, 훈제 연어, 계란, 두부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죠. 커피 믹스 대신엔 원두커피와 무가당 아몬드 밀크 조합을 추천합니다. 인스턴트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엔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좋습니다. 설탕 대신에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알룰로스를 활용하세요. 이들은 혈당을 높이지 않고도 단맛을 낼 수 있어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싶다면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저염 간장, 허브 소금, 마늘 가루 등 풍미는 살리고 염도는 줄이는 식재료들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 커피 한 잔, 밥 한 끼부터 건강하게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한 노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설탕은 소리 없이 당신의 몸을 파괴합니다. 지금 당장 식품 라벨에서 당 함량을 확인하세요. 단맛을 줄이면 삶은 더 달콤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수명을 단축시키는 음식 5가지. 여러분은 몇 가지나 매일 드시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음식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이 나이에 뭘 바꾸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 같은 식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한번 손상된 장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음식은 단순히 몇 년을 앞당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 병원비, 삶의 질 저하로 노년의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음식 선택을 바꾸면 삶의 마지막 10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대신 산책로에서, 약 대신 운동화와 함께, 침대 대신 여행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결국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수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